가장 뭔가 감을 잡는데 느끼는 데는 와선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자선이고 그 다음에 경행이고 어떤 알아차림의 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경행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자선이고 와선이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이제 와선이 가장 쉽고 자선이 그 다음 쉽고 경행이 어렵고 이게 그런 이 상관관계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시면은 경행 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일상사가 다 그냥 수행인 거죠. 되게 이제 가령 그런 뭔가 들리는 소리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고 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움직이고 걸어가니까 그냥 앉아서 할 때는 다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 걸어가면서 보면은 보이는 것이 다 움직이고 들리는 것도 많고 또 느껴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으면은 혼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아니라 단지 깨어있는 즉 느끼는 그 자체 느낌 그러니까 봄 그 자체 들림 그 자체인 그 온전한 깨어있음의 그런 상태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혼란스러움이나 복잡하다는 힘들다는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성경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전혀 혼란스럽거나 산만하다든가 그렇지 않고 그냥 느껴지는 그 자체 들리는 그 자체니까 이럴 때는 충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뭔가가 있고 뭔가 대상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는 겁니다. 알아차려야 될 대상의 은연중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알아차려야 될 대상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또는 배, 호흡 이렇게 은연중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럼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혼란스러운 느낌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나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것도 말고 보이는 것도 막 움직이고 소리도 막 나고 하면은 혼란스럽고 산만함이 느껴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순간적으로 생기면은 이때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보이는데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산만함이라고 하는 느낌 혼란스러움이라고 하는 그 느낌에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느낌에 깨어 있으면은 정리가 돼 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 느낌에 깨어 있으시면 돼요. 그 느낌에 그냥 그 느낌을 느끼고만 있으면은 혼란스러움 그러면 그때는 가령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냥 혼란스러움이라고 하는 어찌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당황스러움에 대한 거기에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리가 돼 가요. 그래서 사실 다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일 뿐인 겁니다. 그냥 알아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가는 것이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이 알아집니다. 느껴집니다. 이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움직임이나 이것이 고기가 있으니까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 중심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수행법은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시 수행법도 배를 주로 하고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으로 갔다가 다시 그것이 이제 사라지면은 다시 배로 들어오잖아요. 또 배에 있다가 또 뭔가 여기에 다른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 하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기본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아예 정해놔서 그런데 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앉아있으면은
호흡이 가장 주 운동이 되는 겁니다. 배 부르고 꺼지는 것이 가장 현저한 움직임, 현저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가는 겁니다. 걸어갈 때는 팔에다가 두라고 그러잖아요. 팔에다 두려고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면 자연히 이 움직임이 가장 현저한 그런 느낌, 그렇게 알아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할 때는 당연히 말하는 이것이 현저한 자격의 현상이니까 당연히 말하는 것 중심으로 알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설거지할 때는 당연히 설거지하는 이것이 주 움직임이고 주 느낌이고 이러니까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주, 종, 뭐가 기본이다, 기본이 아니다를 가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알아지는 것을 더 알아차리려고, 야, 이거 하면서 생각도 알아차려야지라고 해서 생각을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알아지지 않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이다라는 것도 생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은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가장 초보자들에게 이제 가령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조금 지나가면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스럽게 다 하는 거고 단지 어떤 것이든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혼란스러울 때는 당연히 혼란스러운 그것이 가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냥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달리 다른 걸 더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움을 제쳐두고, 아니,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다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움, 당황스러움이 느껴지면은, 그 순간에는 혼란스러움, 당황스러움이 당연히 주로 느껴지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딱 일어났다. 의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문이라서 의문 자체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등에 아무것도 억지가 없죠. 아무것도 억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다 알려고 한다든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러한 상태에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다시 느껴지시면은 바로 그 혼란스러운 당황스러움에 깨어있으시면은 저절로 정리가 돼서 다시 들리는 것은 들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고 알아지는 대로 그냥 두시고 초연하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초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경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일상에 가깝게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움직이고 보이고 한꺼번에 이런 일상이라는 것이 뭐 볼 때는 다른 거 다 막고 눈만 뜨고 있고 들을 때는 눈하고 다 가리고 귀만 열어놓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할 때 한꺼번에 다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다시피 되어 있으니까 연습도 그런 연습으로서는 점점 경행이 이제 일상생활에 깨어있는 연습으로서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행, 산책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그 경행은 잘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선을 좀 또 경행만 중심으로 하고 자선을 또 안 하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자선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깨어있음이 어느 정도 된다고 느끼시면은 한번 그렇게 해서 자선 시간이 나셔서 자선은 어떨 때 하느냐 하면은 가령 집에 조용히 있을 때 가령 밤 늦게라든가 어디 걸어 가기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잠도 안 오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자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앉아있어 보시면은, 깨어있음이, 좀 잘 된다라고 느끼겠을 때 앉아있어 보시면 앉아있는 게 아주 편하고, 아마, 전에하고 뭔가 다르다. 예. 몸 느낌도 다르다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갑니다. 제 경험을 쭉 한번 보면 제일 처음에 앉아있는데 막 통증으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예. 아픕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앉아있지 않더라도, 이제 자주 앉아있지 않더라도, 어떤 시간이 나서 앉아있을 때 앉아있으면은 아주 편안합니다. 몸도 가볍고. 그리고 이제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고요해지면은 이 몸 느낌이 점점, 뭐라고 그럴까, 제일 처음에는 이 호수에 바람이 거친 물결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몸 느낌들이 느껴지던 것이 점점 잔잔해지는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요해지면은 아주 그 잔잔한 미세한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면서, 어떨 때 왜 황혼이라는 보면은 그 조그만한 그런 잔잔한 그런 물이 그런 황혼의 그 햇빛이 받아서 은빛 이렇게 금빛으로 이렇게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라고 그 자체가 미묘하게 뭔가 그 어떤 이 황홀감 같은, 예. 심지어 그렇게 느껴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선이 점점 그렇게 됩니다. 굳이 자선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앉아 있는 것이 편할 경우, 또는 그 상황상 가령 들어 누워 있기도 그렇고, 어디 가서 걷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그냥 앉아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앉아 있을 때 그냥 있으면 그 자체가 휴식이고, 예. 그렇게 됩니다, 점점. 제일 처음에는 막 통증 때문에 그런데, 통증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정리돼 갑니다.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막 낑낑거리고 화내면서 참지는 마시고, 그냥 참을 수 있는 만큼 화 안 내고, 그냥 깨어 있을 수 있는 만큼 하고 더 이상 못 깨어 있겠다. 이제 막 화가 나든가 아니면 이 오기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되면 자세를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조금만 통증이 오면 바로 바꾸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제가 전에 교사님 전번 달에 마칠 때 좀 돼가지고 이제 송장 자세의 느낌을 가지고 그 자선을 한번 해보라. 제가 지금 자선이 자꾸 제가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합창을 한번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온몸에서 곳곳에서 이래 소리가 느낌이 오는데, 마치 그 풀밭에 서면 그 귀뚜라미도 울고 뭐도 울고 막 이래 하듯이 온 신체 곳곳에서 그런 느낌, 심장에는 쿵쿵거리고 호흡도 있고 발가락에 뭐 저림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한번 그런 걸 느껴봤는데, 내가 이제 그런 현상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로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예. 그러니까 그 느낌은 느낌 그 자체일 뿐이지, 그렇게 제가 말로 한 것은 그냥 제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한번 그래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그 느껴지는 느낌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런 현상을 경험해 봤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에도 어떤 그런 이 현상을 이야기하고 그런 현상을 경험해 봐라. 가령 예를 들어 앉아있으면 호흡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해 봐라. 이것은 바른 점검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 깨어있는데 깨어있을 때 어떠하느냐,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어떠하느냐, 그냥 이런 것만 점검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할 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현상을 나는 아직 경험 못 해봐서 그 현상을 경험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단지 그 현상에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현상은 대상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 뭐라고 그 상황상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현상에는 어떤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도 그냥 깨어있을 대상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그 가사님 말씀대로면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그 현상에 깨어 있으면 돼요. 예. 어떤 현상이든, 자, 사실 이제 자꾸 온전할수록 자꾸 이제 알아지는 게 있고, 알아지는 것은 기쁨과 함께 이렇게 자꾸 알아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한 알아짐에도 그냥 깨어있을 뿐인 겁니다. 거기에도 의미를 이게 깨달음인가? 라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단지 거기에도 다 깨어있을 뿐인 겁니다. 심지어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고 관념일 뿐이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단지 그냥 깨어있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분명해져서 나중에 물을 필요도 없게 어떤 의문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물어볼 것도 없고 의문을 가질 것도 없고 뭔가의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 그렇게 돼 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그럴 때까지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여튼 살아가면서 항상 가장 깨어있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 소위 말하는 깨달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 깨달음 이후에도 깨어있으면 하나고 깨달음 이전에도 깨어있으면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깨어있음을 제일 처음에 제가 중도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있음을 이제 그 어떤 불교적인 용어로 쓰면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후에도 중도고 깨달음 이전에도 중도입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 이후에는 그냥 일상의 삶의 모습이고 깨닫기 전에는 수행법인 거예요. 깨어있음도 깨달음 이후에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깨달음 전에는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수행법인 거예요.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는 그냥 깨어있음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 거기는 수행법이니 뭐니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깨달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깨어있으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중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깨어있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이고 그 작용이 드러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전부 다 어떤 것도 깨달음이든 뭐 어떤 것든 다 그냥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도 의미를 부여하거나 집착하거나 얻으려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깨어있으면 하나라는 겁니다. 그 깨어있으면 자선하고 있을 때 휴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잠이 많아서 잠을 좀 줄여서 깨어있다고 하면 그게 같이 잠으로 잠자는 시간까지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예, 분명히 깨어있을 때 이 말이지 깨어있기만 하면은
깨어있기만 하면은 깨어있음이 스스로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깨어있기만 하면은 예. 바르게 깨어있기만 하면 예. 깨어있음을 방해하는 그런 짓만 우리가 안 하면은 예. 온전해지는데 깨어있음이 온전하면은 잠이 줄어듭니다. 양적으로 줄어듭니다. 예. 왜냐하면 대신에 질적으로 좋아집니다. 뭐냐 하면은 잠을 갖다가 숙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숙면을 하니까 잠이 양적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잠을 과학적으로 봐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숙면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가면 상태라든가 이런 얕은 잠 속에 어떻게 보면 비몽사몽간의 시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경험을 해봐도 실제로 2시간을 자든 3시간을 자든 딱 이제 송양자세로 있다가 잠이 들어서 깊이 자고 딱 눈 뜨고 딱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통상적으로는 한 10시쯤 자면 2시 반쯤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가령 뭐 어쩌다 보면 10시가 좀 넘을 수도 있죠. 그 시간이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4시간도 못 잤다 해도 그 다음날 그렇게 피곤하고 그러면 잠이 부족하다 그런 것은 별로 못 느낍니다. 딱 그 송장자세로 있다가 스르륵 잠이 들어서 눈 뜨이면 그냥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시간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한 번 잠들어서 눈 딱 뜨였을 때 딱 일어나기만 하면은 피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의 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그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잠을 2시간 정도 있으면 낮에 2시간만큼 졸든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낮 시간에 깨어있음이 온전해지면은 잠이 그만큼 깊어지고 짧아지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송장자세를 자면 진짜 완전히 막 아무 생각 없이 깊이 잠든 것 같은데 또 이제 시간을 보고 또 자는 거죠. 계속 깨겠다가 예, 그 올 아침에도 제가 9시까지 잤나 그래 잤는데 누구가 또 시계 보고 자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 잠을 시간으로 자거든요. 잠도 이제 보통 보면 12시나 1시 돼서 자는데, 그리고 이제 자면은 방금 말씀하신 송장자세 하면 금세 아주 깊은 잠을 들어가는데, 그러고는 이제 뭐 화장실을 가거나 갔다 오 시간 보면 또 자고 이래서, 그게 이제 휴식이 된다 그러면 조금 일찍 일어났을 때는, 자선을 좀 더 하는 시간을 늘려서 좀 그래라도 일단 하면 또 다른 잠 습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예, 그래서 한번 그걸 해보십시오. 눈 뜨면은 바로 일어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예, 사실 한번 깨고 난 다음에 아직 시간을 보니까 이거 오늘 너무 빨리 일어났네 싶어서 자꾸 누워서 조금 더 자지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잠의 질적인 측면에서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때가 이제 꿈도 꾸고 그래서 한번 딱 눈 뜨이지면은 그때 더 이상 누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셔가지고 책을 보시든지 뭔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생활이 굉장히 알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다가 아침까지 안 먹는 사람들은 엄청난 시간이죠. 저 같은 경우는 잠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리듬이 좀 깨졌거든. 10시, 어떨 때 9시 이리 자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12시 돼서 깰 때도 있고, 보통 보면 한 2시 1이 돼서 깨거든요. 그러면은 12시 돼서 깨면은 2시쯤 돼서 깨면은 예를 들어서 잠을 안 자는 데가 다음부터. 그러면 12시 돼서 깨잖아요. 요즘 정신이 굉장히 막아요.
그러면 이제 자선을 하거든요.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래 하고 또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또 누워 있으면은 또 이제 또뭐 잠이 안 오면 또 일어나서 앉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잠이 오면은 또 다시 자고 또 이제 뭐 한 5시 돼서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잠이 많이 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숙면을 취하면 있잖아요. 그지? 낮에 잠이 그러니까 이제 잠 자는 게 제가 근데 저 잠을 얘기 들어보니까 10시, 9시나 10시 사이에 자서 12시를 넘겨야 요 시간에 가장 그 피로가 회복이 잘 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저도 잠도 이게 그 막 아까 이제 생각으로 늘 이제 이 패턴이 12시 집에 아무 일 없어도 집에서 있어도 애들하고 놀다 보면 보통 12시 아니면 1시 이렇게 자는데 근데 그 습관대로 자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늘어져서 자죠. 늘어져서 어떤 때는 11시까지도 자기도 하고 일부러 이제 집에 그렇게 자기도 한데 그게 이제 피로해서 그런 것보다 이제 시간으로 이제 자기도 하고 또 의외로 또 그걸 또 일찍 일어나면 조금 피곤하기도 해요. 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데 좀 늦게 자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피곤하죠. 계속 저는 그렇게 그래 되면 있잖아요. 그죠? 아침 6시 되면 운동까지 다 끝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하고 8시 되면 이제 청소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이 잠자는 시간을 한번 조정을 해볼까. 이제 늙으면 또 일찍 깬다 하던데, 나이 묻어 깨지지도 안 하고. 일찍 자야 일찍 깨죠. 일찍 안 자면 일찍 안 깨. 11시 전에 자면 예. 아이들이 키도 크고 예, 그게 중요해요. 일찍 저희 자는 요즘 세대는 거의 다 늦게 자잖아요. 요즘은 애들 전부 12시 넘어가고, 우리 애는 지금, 둘째는 밤하고 낮이 바뀌었잖아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에는 밤에는. 자고 어스름하면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죠. 대학생들 하고. 그게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애들 있잖아요. 12시 돼서 눈 뜨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약간 불안한 느낌 그런 게 들거든요. 막 일찍 자서 안 자고 마음이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잠자는 시간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 단지 잠자는 시간 조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눈 뜨고 그냥 그 시간이 좀 그렇다고 너무 시간에 민감할 필요, 시간에 민감해야 될 시간은 출근할 시간, 약속 시간 이럴 때만 민감하고 나머지는 시간은 민감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처음에 한번 눈 뜨고 일단 숙면 취하고 일어났는데 다시 시간 될 때까지 누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안 하시든가, 그리고 정말 잠의 품질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면, 즉 숙면을 하려고 하면 잠 자는데 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을 때 온전히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잠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령 오매이련이 몽중이련이 쌓는 것도 다 꿈속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을 때 온전하려고 노력하면은 꿈속에서는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꿈속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몽중일려가 되고 오매일려가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잠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을 때 깨어 있다가 그 상태로 그냥 잠이 들어야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만 그 사람이 말씀대로 눈을 뜨고 딱 일어나게 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계기가 있었는지 그렇게 안 되고부터는 그냥 눈을 떠도 일어나기가 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자도 누워있는 거지, 그냥. 그 상태가 지금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이게 몸이 무거운 거죠,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내가 너무 늦게 자서 항상 12시 넘어서 1시
이렇게 주로 이제 1시경에 주로 자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이거 확실히 초저녁에 아주 초저녁은 아니더라도 10시에서 11시 정도 이렇게는 자줘야만 그런가 이런 좀 이제 깼을 때 가벼운 기분이 드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니, 저는 뭐, 늦게 자본 경험이 없어서, 늦게 잘 수도 없고, 저는 바이오 리듬이. 예, 그게 타고난 리듬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9시 뉴스를 다 못 보고, 보다가 졸아서 보다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9시 뉴스 다 보기가 힘이 들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하도 치고 놀 때만 이제 깨어있고, 술 먹고 놀 때만 이제 오래 깨어있을 수 있고. 그럼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세요? 아니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제가 늦게 잘 수가 없어요, 또. 아침 늦게 잘 수가 없어요. 수행하기 정말 좋은 체질을 하고 나셨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누워있으려고 해도 누워있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저도 전에 그랬어요. 누워있으면 막 허리가 아프고 등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게 자꾸 변하더라니까. 문제가. 선생님, 명동에서 생활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명동에서요? 그때 고스톱 치고 술 잡수고. 아니, 그러실 때도 맨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서울 사람 자랑을 했던 회사 다닐 때 제가 3년 전속인가 고과 1위를 고과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장이 출근하기 전에 항상 제가 먼저 출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이 굉장히 일찍 회사에 출근해요. 사장이 보통 직원보다도 아주 일찍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두 번째 출근하고 제가 첫 번째 출근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라 직원이 한 3, 40명, 저 들어갈 때만 3, 40명 금융회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딱 사장이 맨날 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 자기도 사실 부진하게 살아왔고 그렇다 하는데 항상 당신보다 제가 가장 먼저 와 있으니 가장 제가 일 열심히 하는 놈이고 일 잘하는 놈인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여서 그냥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그러니까 새벽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하루 일을 아침에 다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리듬이 초적잠이 많고 새벽잠이 없는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아침잠이 없는 그런 거예요. 체질로 꼭 나야 되겠다. 고사님 저는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 시간에 좀 너무 그한다 그럴까. 예를 들어서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 모이수가 하면은 뭐 10시가 일이 이제 저녁에 모임이니까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9시 반 되면 막 집에 가야 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10시 되면은 내 잠잘 시간인데 안 그러면 있잖아요. 그죠? 9시 어떨 땐 8시에도 자고 그렇거든요. 잠잘 시간이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게 이런 관념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자야만이 내가 이제 모든 게 있잖아요. 리듬이 안 깨지고 안 그러면은 그 시간 뒤에 놓치보면은 이제 12시에 만약에 넘었다 그러면은 잠이 좀 잘 안 오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것이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령 뭔가 그로 인해서 불편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에 깨어 있어야 돼요. 거기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가령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틀이 아무리 좋은 틀이어도 그것이 집착이 되면은 가령 그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불편해지면은 그것은 집착입니다. 욕심입니다. 불편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에도 집착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령 일어나시는 게 있다 그러면 그냥 일어나실 필요 없이 그 느낌에 깨어 있으면은 가장 좋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앉으실 필요도 없이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가요. 돼가요. 그러니까 그 느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싫어하는 그 느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느낌이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일어나기가 싫어지고 이렇게 몸이 무겁지 막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계속 빠지는 거라. 거기에 그거를 또 계속 그래요.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하고 해결을 해야 될 건데 막 이런 이제 숙제 그거에 막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예. 거기에 깨어 있는 것이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어나 봤자 자동적으로 이게 안 돼. 해결이. 일어나도 이게 막 몸이 무거우면서 그러니까 막 하여튼 막 힘들어요. 그래서. 잠을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그 잠을 1박 2일 안 자본 경험 한 번도 없습니까? 근데 저는 잠을 잘 못 자진 않거든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잘 안 자고 잘 있었어요. 1박 2일, 막 2박 3일 이렇게. 예. 예, 그랬는데, 그러고도 그 다음에 이렇게 낮에 또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젊을 때 예, 이제 자꾸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늦게 자는 게 제일 이제 조금 아침에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일찍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10시쯤 뭐 아무 일 없고 그래서 자려고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때는. 잠이 안 들어. 이제 그것은 그렇습니다. 가령 잠이 안 와도 예. 잠이 안 와도 가령 다른 일이 없다면은 예. 이제 가령 뭐 자야 될 시간이다라고 생각된다면은 누워서 숙면 자세로 예,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다. 해야겠네. 잠이 오든 안 오든 예, 예. 그냥 그 자로서 그냥 있으면은 그 자체가 수행이고 예, 이제 그 그렇게 자체가 휴식이기 때문에 설사 잠을 안 자도 그렇게 있다 그렇게 해서 늦게 잔다 하더라도 그걸로서 충분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 습관이 드냐면,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돌아야만 이제 마음 놓고 잊어버리고 자는데, 계속 이제 그러니까 뭐, 애가 맨날 늦게 들어오는, 애가 아무래도 자꾸 밤낮을 바꿔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뭐 하여튼 늦게 집에 들어올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돌아야만 내가 누워서 자도 잊어버리고 푹 자는데, 안 들어오고 있으면 이제 내가 자려고 누워 있어도 이게 비몽사몽인 거라.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지가 이제 자러 들어가야만 그때부터 이제 잊어버리고 자니까 그게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잠 이제 습관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결혼해갖고 따로 나가면은 또 그게 없어지긴 하겠지만 시간이 이제 뭐 아무 그게 없고 일찍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있어도 그 시간에 잠이 안 들고 그런데 이제 누워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시도를 좀 이제 깨어있기. 근데 하여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상황이고 그러시다면은 예를 들면 소파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고 계시면 돼요. 그냥 앉아서 누워있는 거나 앉아있는 거나 사실 앉아있는 그 상태가 누워있는 상태하고 같아졌을 때 예. 온전한 좌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그냥 그렇게 앉아있으면 돼요. 그렇게 단지 느끼고 있으면 송장 자세로 그렇게 해서 앉았을 때 TV 봐야 자탈인망 상태로 예, 그렇게 있습니다. 저녁에는 사실 그렇게 할 시간 별로 없죠. 식구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같이 뭐 있으면 얘기를 하거나 뭘 하거나 누워 있으면 일어나는 거지. 우리 그 늦게 모이는 금방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그때까지 좀 근데 아침에 좀 이제 일어나는 걸 수월해졌으면 좋겠어서 어떨 땐 제가 요번에는 좀그 알아차림하고 잘 얘기하면은 하고 사실 처음에는 금방 언제 잤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되게 지속되는 고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깨어서 나는 건 아니죠. 예. 들어가면 애가 사실 그 송량자세로 누워 있는 수행이 참 좋은 수행인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그러다 잠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잠잘 때는 어차피 잠에 빠져야 되는 거니까 가장 좋은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그것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잠에 빠지지만 않으면은 누워 있는 상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언제나 깨어 있은 상태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워 있어서 적적성성하게만 있을 수만 있다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2시간, 3시간 가도 상관이 없어요. 있는 상태로. 예. 뭐 좋습니다. 예. 예. 잠잠하니까 제가 잠 얘기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 자야 되는데 왜 이래 적적성성하지 걱정하고 가만 누워 잘 나오는 온 정신이 살아가 젊을 때 그런 거 가끔 겪었거든. 많은 생각하고 평소에 몰랐던 거 깊이 생각하게 돼. 병원을 조금 했는데
그 가면서 자야 되는데 내가 이거 생생해졌니 큰일 났네 내일 어디 가야 되는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네. 예. 그럴 때 자려고 하면은 더 잠이 안 옵니다. 예. 그러니까 단지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 더 나아가면은 안 그 자체. 그러나 아직 알 자체가 감이 아직 안 잡힐 때는 안다라는 상태. 항상 특히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안다라는 느낌. 더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안 그 자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 안 온다고 잠을 자야 된다라고 잠 자야 되는데 라고 하면 잠은 더 안 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상태로 숙면제스러워 있으면은 생각이 아무리 승승하고 막 그렇게 해도 단지 깨어있는 그런 상태로 송장 자세인 상태로만 있으면은 잠 안 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잠을 참 잘 못 자거든요. 못 자기 때문에 잠이 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다가도 잠이 온다 싶으면 차를 사놓고 자요. 그래서 자요. 자면 길을 받은 5분이지 10분. 퇴근 시간에는 무조건 자요. 퇴근 시간에는 무조건 자는 거. 빈자리 싶으면 자고. 한 번은 좀 밤늦게 모임 갔다 갔는데 아파트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나나나 모는 거예요. 19층으로 올라가고 거기 그런 수가 많죠. 잤어요. 그런데 한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차를 세웠을 거예요. 너무 깊이 잤더니만 수희 아저씨 깨우더라고요. 시간 뭐 두신 거예요. 3시간 동안 제가 차에서 잤어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제일 잘 자거든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잠자면 차에서 한 10분. 그래 딱 자면 그렇게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잠이. 집에 침대를 그 차식 들어가고. 사실 집에서 가지 안 오는데 바깥에서 좀 죄송한데 이런 데서도 이제 법문하시는 데도 잠이 와요. 그러면 잠시를 무조건 제가 잠이 온다 싶으면 자버려요. 이 잠을 억지로 안 깨워요. 그래한테 이 좋은 기억을 잠이 잘 오니까 그러면 무조건 딱 자버려. 딱 자고 나면 길어봤자 한 5분 딱 자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들리지 그죠? 머리가 기껏해져. 네, 그래서 길어봐요. 저는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송장 자세 해가지고 한 시간 잤죠. 그러니까 근데 차에 잠자면 그렇게 잘. 잠 잘 주무시는 것은 참 복이지요, 복. 그래서 그걸 탓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일찍 있으면 뭐 학교 차 안 가져가고 요즘은 이제 제가 차를 가져가는 날은 거사님 법문을 MP3로도 듣고 뭐 영상으로도 보고 계속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전에 이제 차를 안 가지고 다닐 때는 이제 그 전철만 타면 이게 자선하기가 좋아요. 이래. 타고 딱 앉으면 그만 자선을 하고 이래 가고 이랬었는데 오히려 그런 시간이 이제 자선하기는 굉장히 거의 딱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뭐 일찍 가도 그렇고 늦게 가도 근데 이제 아침 좀 일찍 일어나면 차 안 가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만 해도 돈도 많이 아끼는 거고 또 뭐 그 시간이 제가 보니까 승용차 가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쓰면 시간이 좀 더 들어가는데도 그 시간도 뭐 그냥 알아차림하고 다니면 뭐 또 오히려 그 업무 볼 때는 또 알아차림 덜 되는 편인데 그렇게 가면 그것도 이동 중에 알아차림하면 좋은 방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되도록이면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 겨울에는 이제 좀 춥고 이러면 전철역까지 걸어가고 움직이고 이런데 봄 됐으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잠을 그러면 조금 근데 제가 잠을 일찍 일어나도 뭐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그건 늘 이제 뇌를 깨우는 건 알람이 깨웁니다. 알람이 이제 6시 40분 7시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그러면 6시 하면 또 6시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서 그냥 씻고 이렇게 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시간을 뭐라 그럴까, 알람에 이제 길들여지가 있다 보니까 늘 제가 자기 전에 알람에 맞춘 대로 이제 일어나니까 조금 더 일찍 해가지고 자선도 조금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씻으면 좋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잠 잘 자는 거 이거는 진짜 좋은 복이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아침에도 시간을 좀 쓰려 그러면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그사님 또 법문하시는 때 앉아 있는 그게 또 완전한 심이라 그러니까 그래 한번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행하고 뭐 일상생활하고 이제 그 알아치는 것, 항상 이 알아짐, 이게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거는 그냥 그 즉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은 제가 보니까 이게 흘러간 다음에 이렇게 예, 알아지는데, 그게 뭐랄까 이제 그걸 이제 알아채려고 내가 아마 또 힘을 쓰는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지 하고 그런 것을 힘 안 들이고 생각도 마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딱 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그때 이제 제가 못 알아쳐서 이렇게 됐구나 그냥 그 자체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건지. 예. 사실 생각이라고 해서 다른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개 이제 생각에 대해서 그 통상 우리의 이 습관 성향은 생각의 내용 쪽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통상 생각의 내용 쪽에 관심이 있고 생각 그 자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내용에 관심이 통상 있게 되는 것이 보통 습관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내용에 있는 것은 대개 생각의 내용에 가 있어야 생각이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됩니다. 생각의 내용에 가 있는 것은 생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겁니다. 즉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또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대개 생각의 내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내용에 가 있으면은 반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깨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잘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의 내용이 알아지고 생각의 내용에 관심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데 깨어 있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실제고 느낌이고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은 관념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깨어 있다는 것은 생각의 내용에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본다 하는 것도 사실은 보는 그 내용에 신경을 쓰면은 관심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임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내용이 아닌 보인 작용 그 현상 그 자체에 깨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더 내용에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생각도 똑같은 겁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냥 단지 생각이 일어났다 하는 거 알고만 있으면 빠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가령 4년처 대년처경을 다들 한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법념처는 바로 그런 내용, 생각의 내용, 알아지는 내용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알아지는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보이는 내용, 생각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통찰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륜처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고 보여지는 내용이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 통찰로 알아지는 것, 그러니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알아지는 그 내용이 그 법륜처의 법인 겁니다.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하는 걸로 하는 생각의 내용, 일어난 것 중에서도 내용에 관심이 가 있는 것, 보는 것도 보는 내용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은 빠져 있는 겁니다. 통상. 그러니까 코로 한 점을 느끼고 있으면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 있잖아요, 그죠? 내용 자체나 뭐가 다 그죠? 단지 생각이 일어나는 것만 일어나고 그 사라지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헐깃 보듯이 본다.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은 그냥 보임 그 자체가 깨어 있음이지 보이는 내용 어떻게 생겼더라, 뭐 눈썹이 어떻더라 라는 데 관심이 가 있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반응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함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생각은 내용을 아는데, 생각은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아는 게 아닙니다. 얼핏 봐도 내용은 다 알아지는 겁니다. 봄 그 자체에도 내용은 다 알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책을 한번 읽습니다. 책을 보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독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책을 보는 겁니까? 글자를 보는 겁니까? 글자를 읽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자를. 교수님 어떻습니까? 자, 책 독서를 하는 겁니다. 글자를 보는 겁니까? 읽는 겁니까? 보는 것 같습니다. 보는 거, 읽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읽는다. 본다, 읽는다. 그 전에 속독 한번 해보셨다고 그러셨죠? 속독은 안 했고, 포토리딩. 포토리딩이 속독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게? 속독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지금 일반적인 속독하고는 좀 다르죠. 그냥 찍어버리는 사진을. 이미지로.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거는 읽지 말고 보는 거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읽는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관념적으로 책을 읽는 거다. 예, 책은 읽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읽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어떻게 하시던가요? 책을 읽으실 때 소리를 안 내고 이 책을 지금 보고 있을 때 통상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런데 안 보고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보는 거와 읽는 것을 동시에 하십니까? 글씨는 보고 내용은 읽고. 글씨를 보고 글씨는 내용을 여기 보고 말의 내용을 뉘앙스가 읽고. 읽는다 할 때는 예. 거기에서 사유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정리를- 자 말을 좀 바꿔서 그럼 네. 책을 본다. 네. 하여튼 책을 본다라고 그냥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더냐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읽고 있구나. 아니, 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다들 한번 경험을 다시 한번 책을 어떻게 보는가. 저는 예. 책을 보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위에서 이리 쭉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리 쭉쭉 오면은 위에 내용 모르고 이제 그 내용만 이리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책.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내용을 읽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리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읽는 거죠, 그게, 그죠? 그 위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리 이제 내려오는 그 내용만 알고 있어요. 예. 자, 어떻든 사실 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과 읽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통상적일 겁니다. 통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불편함을 느끼냐면 보는 거와 읽는 것의 속도 차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야 이게 안 맞다, 이게 뭔가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소리는 안 내겠지만 입으로는 읽고. 예. 그러니까 눈은 빠른데 예. 눈은 금방 가는데 읽는 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읽는 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책은 읽어야만 아는가라는 거예요. 읽어야만 내용을 아는가라는 겁니다. 보면 알지. 그렇습니다. 사실 보기만 해도 아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거기서 읽는다는 것은 소리 내서 읽는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소리 안 내서. 소리 안 들어 예. 않는 건 또 읽는 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소리 안 소리 내지 않고 읽는 건데 보는 것보다 읽는 걸 못 따라간다는 거는 그 책을 볼 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입으로 이렇게 소리 내서 읽고 있고 소리만 안 나올 뿐이지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 어디에 가십니다. 이렇게 읽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 가는 속도하고 읽으니까 늙지 아무래도 그 말씀 읽는다는 얘기는 지금 읽는다는 얘기는 한 단어에다가 네. 보고 있는 거고 본다는 거는 저 단어를 전체 통으로 본다 그럴까. 보통 속도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넉 줄씩 늘려가거든요. 넉 줄, 다섯 줄 이러는데 그건 본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독법의 원리는 자, 책을 본다는 것은 읽는 것과 보는 것을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포토리딩처럼 한꺼번에 툭 훈련이 되면 한꺼번에 툭 볼 수도 있고 아주 빨라요, 보는 것은. 그런데 소리를 안 내서 읽더라도 읽는 것은 굉장히 느립니다. 말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퍽 하는데 말을 갖다가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글자를 갖다가 그렇게 한꺼번에 확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빨리 보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번 봐보십시오. 눈은 빨리 가는데 이게 글자를 읽는 게 느려가지고 눈을 못 따라가가지고 지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빨리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보고 읽으면 두 가지가 되면은 효과가 좋은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다라는 거예요. 보는 자체가 안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독 훈련은 저는 모르긴 몰라도 저는 속독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속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긴 몰라도 거기서 읽는 버릇을 없애는 훈련일 겁니다. 아마 단지 보는 훈련일 겁니다. 보기만 하는. 네 줄씩 그런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하고 저는 그래서 그 원리는 무슨 원리냐? 보는 것 자체가 알미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알미다라는 거고 사실 이 읽는다라든가 이런 것이 지체 현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IC 그럼 안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봄이 알미고 들음이 알미고 understand 하면 IC 이렇게 버리거든요. 예. 안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어도 그런 기본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문제는 그렇게 하든 안 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떤 그런 실감이 중요한, 그런 것은 느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사에 한번 그런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생각. 예,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이제 생각도 이제 저는 오늘 요 산행하면서도 그게 이제 딱딱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거 다 보여지는 그대로고 들리는 것도 들려지고 이게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면서 이제 한염이 착 들어오니까 그거는 이거 보듯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 딱 하고 들어갔구나 이제 그때 딱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도 보듯이 딱 하면 딱 알듯이 요 상태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가령 해결되는 것은
뭔가 불편함, 걸림을 느끼는 크게 깨어있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려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책을 보면서 읽는 습관을 없애려고 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렵고 애를 쓰는 거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점차 저절로 해결해요. 왜냐하면은 알고서 읽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이 느껴지면은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은 저절로 해결이 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빨리 나는 읽을 필요 없으니까 그래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한다면 더 좋아지겠지. 두 번 알게 하는 거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괜찮은 그걸로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책이 이거는 빨리 봐야 될 책이니까 빨리 보기 위해서는 자 읽는 것을 보고 읽고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다, 보기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안 된 불편함에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에 대해서도 이제 바로 그런 점에 그러한 것이 이제 알아졌다, 의문이 생겼다 또는 거기에 깨어있기만 하면은 문득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책도 늦게 알아차리고 있구나, 이걸 알기만 하면,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못 알아차린 것 같다라든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미 생각을 했는데, 금방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내가 늦게 알아차렸잖아요. 그걸 그렇죠. 알기만 하면. 그렇죠.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하다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책하고 말하는 것도 제일 치면은, 이거 도대체 말을 어떻게 말에 깨어 있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말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워졌을 거예요. 점점 자연스러워져 갑니다. 말에 깨어 있는 것이. 왜냐면, 말하자마자 이제 동시에 들리는 걸 알고 느끼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깨어 있습니다. 책 보는 것도 이제 점점 책 볼 때 자꾸 책의 내용에 빠진다라고 우리 옛날에 이야기를 한창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책 보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보임이 느껴지고, 이제 읽음이 느껴지고, 움직임이 느껴지고, 이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음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면은, 그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에 깨어있으면은, 불편함은 저절로 해소돼 가는 겁니다. 몰랐다라는 것을 알면은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응? 몰랐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공부 가장 잘하는 법은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기만 하면은 저절로 해결이 돼 간다. 마음은 어디서든지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데서 그 답을 찾고, 들리는 데서 그 답을 찾고 하는 거예요. 다른 책을 보다가도 문득, 그거구나.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것을 알면은 모르는 것이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비법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뭔가 불편함을 느낀다 하면은 바로 그 불편함에만 깨어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뭔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더라. 혼란스러움에 깨어있으면 그 혼란스러움은 저절로 정리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집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스님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 생각이 간다면 내가 알아차린다 하고 그것까지도 이제 보는데 왜 이것처럼 안 될까? 이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 딱 보고 듣고 새소리 들리고 사람 보고 탁탁탁 되는데 왜 생각은 이게 안 될까? 지금 그 의심에 이렇게 의문에 잡혔었거든요. 근데 혼자 해결하려니까 이게 더지고 느리고 딴 데로 가는. 금방금방 안 뜬단 말이지. 생각은 이제 빠졌다가 내가 빠진 걸 알고 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뜨기 전 그 생각 이전 상태로 마치 생각도 이 물건을 보듯이 생각도 그렇게 했다. 빨리 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집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생각이 들으면 법내라고 굉장히 있잖아요. 실험하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생각이 들어와도 있잖아요. 그냥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 걸 알고만 있으면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짜증스럽지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걸 아니까. 네?
들어온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그 들어오는 걸 아는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 그 순간에 아세요? 그게 안 되던데. 아니, 생각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대상에 이제 쭉 어떨 때는 들어갔다 가는 도 알고 있거든요. 이래 보면은 이래 오면은 알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지? 그게 딱딱 엉켜요, 여기. 아니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 생각 내용이 안 빠지면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생각이 일어난 순간에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제가 모르고 대체로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그렇지. 예 거의 빠지진 않았지만 저절로 사라지긴 했는데 일어났다는 걸 그 순간에 모르고 금방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항상. 아까도 저도 그런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거사님한테 이걸 왜 이런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아까도 산에서도 계속 이제 이 생각을 이제 이 생각과 저 생각이 이렇게 두 개가 일어났는데 내가 두 개를 다 이제 일어났다는 걸 알고 내가 저절로 어느 쪽으로 선택되기를 이제 내가 아니까 선택이 되어지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그 순간에 모르고 항상 조금 지나서 그걸 내가 생각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이제 지금 딱 맞게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순간에 그 순간에 바로 아셨는지 예,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대상이 들어갔어요, 제가 그죠? 대상이 들어갔어요. 대상이 들어가도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막 이런 끌당을 했는데 이제 그게 대상이 내가 들어갔다는 걸 지금 알고 있으면은 그 순간에 내가 뭐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그게 문제가 문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알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는 단지, 그 차이점. 단지, 바로, 이제, 내가 생각을 했었구나. 라고 한 거기에, 예. 그 느낌에만 깨어있으면, 이제 점점 저절로 알아집니다. 생각 또한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마음이라는 것도 감각기관이라고 한 겁니다. 예. 안입이 설신의 예. 이것은 감각기관을 건이라는 것이 기관, 감각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마음을 넣어놨어요. 마음이 감각기관이라고 부처님이 그래요. 왜 감각기관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인식기관이라고 아는 기관인 겁니다. 그럼 그것은 뭘 아는 기관이냐?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알을 아는 거나.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 생각이라는 것이 봄 일어나듯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 보이는 것 대신에 마음에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생각도.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의 내용은 보이는 그 모습의 내용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느껴지기만 하면은 안 느껴졌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느껴지기만 하면 느껴짐에 깨어있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에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런데 이제 깨어있으려고 하면,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뭔가 걸린다라는 거, 뭔가 모른다라는 것이 있어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자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다 되잖아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깨어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송장 자세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보이는데. 그 제가 저하고 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이제 다 보이고 하는데 생각도 내용도 이렇게 걸쳐가는 게 보이는데 제가 이제 거사님한테 하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 그 감각기관으로 딱 생각 없이 느끼는 그것처럼 생각도 그렇게 딱 왜 안 됐느냐 제가 그걸 이제 알고 싶어서 그거는 차이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거사님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는 대충 알아들었던 것 같고, 부사님하고 이제 얘기하신 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지는 제가 그거는 상관없지 싶은데요. 조금 늦게 뜨더라도 왔다 그냥 가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왜 알기만 빨리 안 오느냐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온전한 이제 우리 거사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깨어있음 상태, 바로 이제 거기 더, 늦지 않느냐. 가고 싶어서 이제 제가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과정 중에는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사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각도 그렇게. 사실 왔다 거기 가쁘더라고. 왔다 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었구나라고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에 깨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도 봄처럼 그렇게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알아질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뭔가 걸림,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불편함, 삶에 있어서, 수행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삶이 수행이니까 수행이나 삶이나 삶에 있어도 뭔가 불편함, 뭔가 답답함, 뭔가 걸림, 몸에 있어서도 뭔가 어디가 걸린다든가 어디가 뭉쳐진다든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신경이 쓰이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크게 깨어있기만 하면은 몸도 수행도 삶도 스스로 해결이 돼 가는 거예요. 스스로. 단지 예외는 부러지고 깨지고 또는 찔리고 이런 거 터지고 이런 것은 가서 병원에 가서 입고 짚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균이 들어가서 세균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거,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열이 막 나는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은 열로 인해서 어떤 장기 손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약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에 인해서인가 무리에 의해서인 것은 단지 그것을 느끼기만 하면은, 깨어있기만 하면은 스스로 치유를 해가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돼 가는 거예요. 그건 몸도 삶도 마음도 수행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해가면은 자꾸 의문이 일어나게 되고, 의문에 깨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의문이 일어나면은 반조하는 작용도 스스로 일어남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작용도 스스로 일어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반조하는 마음, 내가 반조를 하게 되는 것도 내가 반조를 하는 게 아니고 반조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는 것도? 예.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것은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전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말씀대로 이해를 하는데도 그걸 어떤 때는 적용이 되고 어떤 때는 적용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단지 거기에 바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경험을 해보셔야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뭔가 느껴보셔야. 이제 가령 반조단가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한다. 정말 이게 뭐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착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분명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착각이래? 라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면은, 거기에 깨어 있으면은, 그거 진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이것이 큰 성취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게 진짜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야 이것이 바로 성취라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만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스스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깨어있으면 되는데, 깨어있음보다도 더 빨리 묻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러면 물으면 되고, 난 진득이 한번 깨어있어 볼래? 라고 하면 그냥 깨어있으면 돼요. 그래서, 책을 보고 본문을 듣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알미 일어나게 해주는 이러한 조건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이것을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고 일부러 안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시간이 여유도 있고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알면 일어난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대화가 오가고 하는지 조금 알겠네.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저 보이게 다 알고 있네.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아시는 그 사람이보다 대단합니다. 저 양반 알고 있고, 저 양반도 그거 알고 묻는구나. 하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를 아시는 그 사람이 더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네.